네, 인간의 이해 10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는 도대체 동양사회 그리고 서양사회 이러한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어떤 환경적인 차이, 즉 자연환경적인 차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회를 갖다 이제 이루고 있고 또 이런 데서 어떤 그 뭐랄까 맥락이라 할까 사고라 할까 그런 이제 관계를 중시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러한 부분을 갖다 중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뭐 이를테면 전체를 보느냐 아니면 부분을 보느냐, 즉 그 하나의 어떤 그 사물이 되든 또는 사람이 되든 실체를 갖다 이제 중심을 하느냐 와 같은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일 처음에 제시를 했었던 이제 그림을 봤을 때 도대체 동양인들의 사고하고 서양인들의 사고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장선상에서 동양 사회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상황, 즉 환경적인 그런 이제 관계, 연관 이런 부분들을 갖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사물이 되든 물질이 되든 그것의 본성을 갖다 중요시 여기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분명한 차이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언론에서 어떤 사건을 갖다가 하나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자면 동일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신문 이런 데서는 그 범인에 대해서 범인의 어떤 개인적인 또는 인격적인 그 사람 자체의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의 결함 이런 것들을 갖다 부각시키는 데 반해서 동일한 살인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그 범인이 처한 환경, 이 범인은 뭐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또는 집안에 무슨 어떤 뭐 이제 불화가 있어서 뭐 등등의 이러한 이제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언론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적인 설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동서양 차이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자료에도 이제 거기에 이제 나타냈지만 셀리라고 하는 사람이 늦은 밤에 외딴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갖다가 당해서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이제 옮겨서 결국 이제 살렸어요. 이랬을 때 서양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격적인 특징, 이 사람의 성격적인 특징이라든가 내부적인 속성 이런 것들로 그 상황을 갖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셀리는 남을 잘 배려를 하고 친절하고 이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길 가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쓰러져 있는 사고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서 그래서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반해서 동양적인 사고는 어떠냐면요 그 상황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겪을 거예요. 누가 뭐 예를 들어서 탤런트 혹은 연예인 누가 뭐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렸다. 인터뷰를 해도 꼭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이거는 내가 아니어도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 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큰일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터뷰를 해도. 또 이러한 설명들을 갖다가 언론에서도 그때는 매우 어두웠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셀리가 도와주게 됐다. 우리나라의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거란 거예요. 분명히 어떤 상황론을 갖다가 표현을 내세울지 아니면 본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내세울지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동서양의 차이가. 그리고 어떤 이제 기본적인 기인 오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인 오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행동의 원인을 설명을 할 때 상황은 무시를 하고 그리고 성격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그런 이제 오류를 기인 오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기인 오류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 귀인오리를 범할 그 확률이 훨씬 적다는 거야. 서양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갖다 판단하기보다는 개인의 중심하고 그러한 이제 물체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본성에 이제 중심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오류를 갖다 범할 그런 가능성이 서양인들의 경우가 이제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서양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황론, 본성론 측면에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갖다 분석하는 측면에서도 서양은 왜 그랬지? 그게 왜 일어났지? 결과를 갖다 먼저 떠올리고 그거의 원인이 뭐지?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 데 반해서 우리 동양적인 사고는 어떻게 그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지? 즉 원인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연관관계를 갖다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지 이러한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예, 바로 그러한 차이들이 분명하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을 갖다 중요시하다 보니까는 동양인들의 경우가 거 봐. 우리 사자성어에도 그거 있잖아요. 사필규정이다. 그쵸? 옳은 일은 반드시 결과가 옳게 이제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서양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러한 이제 시각의 차이, 그림을 통해서도 살펴봤는데 영상 한번 또 보실게요. 예, 이러한 상황, 본성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갖다 설명하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Is this person look happy? Yeah. What about him? The same one? Yeah, I would say so. That he looks happy. I believe happy. I'd like to believe happy. What about him? Behave different? I would say that one's happy as well. He's happy, yes. What about him? He looks the same to me. He looks happy too. Is he happy? He looks like it. What about him? He still looks kind of happy. North Americans in general are likely to focus only on the center of the scene, which means the center person. Yes, this is a task, they can nicely focus on the center and then try to guess the patterns, the central figure's facial expression. And then even though the background has been changed, like angry background, sad background, and happy background, they do not care so much about that. Which means that they are nicely produced a consistent evaluation to us. The same type of facial expressions.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동양인들하고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두 그림을 갖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사람, 앞에 웃는 사람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행복하게 보인다. 둘 다 똑같다. 뭐 차이점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양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표정까지 다 같이 이렇게 보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울해 보이면 설사 중심에 있는 사람이 웃고 있어도 글쎄요 라고 하는 대답을 갖다가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점들을 갖다 분명하게 이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동양의 경우에는 동사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명사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 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인들은 공통의 속성을 지닌 것을 갖다는 같은 범주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고, 동양의 경우에는 고대 중국인들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같은 범주다라고 이제 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동양의 경우 봄 그러면 봄은 동쪽에서부터 동풍이 부니까 동쪽을 갖다가 의미하고 또 그리고
봄바람, 봄 그러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예. 그리고 봄은 초록.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라. 그런데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더라도 봄은 계절이니까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어라고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양의 경우에는 범주를, 그런데 반해서 서양의 그 관계를, 서양의 경우에는 범주, 즉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하고 서로 묶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더, 원숭이, 그리고 바나나 이렇게 이제 보여줬을 때, 그랬을 때 서양의 경우에는 팬더하고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짜 그런지 영상 통해서 같이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원숭이와 바나나, 팬더, 3개의 사진이 있다. 이 중에서 2개를 묶어야 한다면 어떻게 묶어야 할까? The panda and the monkey, because they're both animals. The panda bear and the monkey. Because they're both animals and they're both mammals as well. The panda and the monkey go together? Because they're both animals? Monkey and the panda go together because they're both mammals, whereas the banana is a fruit. Panda and monkey. Because they're animals? One type of study that we do is that we show people triads of pictures, three different objects, and we say, which of these two go together? And it might be something like banana, panda, monkey. And the Americans say, well, the monkey and the panda go together because both of them are animals. But the East Asians are much more likely to say the monkey goes with the banana because monkeys eat bananas. So the Americans, the Westerners, are seeing the world in terms of categories like animal and so on, and these are not as salient to East Asians. They're much more likely to see the world in terms of relationships, like monkey eats banana. 원숭이랑 바나나. 이유는요? 제가 바나나 좋아하니까. 猴子跟香蕉，为什么？因为猴子喜欢吃香蕉。猴子和香蕉啊，为什么呢？因为猴子吃香蕉啊。 Salad banana. 那个 banana。理由は？ Salad banana 好きそう。モンキーとバナナつなげる。モンキーとバナナ？そうするとモンキーがバナナを食べるから。 자,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림을 봤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동양하고 서양이 이렇게 서로 연관성 있는 것끼리 묶어라라고 하면 분명한 차이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동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동양, 그다음 명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 서양, 이러한 것들이 언어에 있어서도 맥락의 차이를 갖다 이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또 문화적인 차이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언어가 분명히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동양의 경우에는 똑같은 단어 하나를 갖다 얘기를 해도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래서 앞뒤 문맥을 갖다 다 봐야 그 단어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말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단어가 딱 나타나면 그 단어가 중심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양의 경우에는 명사, 즉 그 단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동사, 그 단어들을 연결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 의미하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나타낸다는 거죠. 영상 같이 또 한번 보실게요. 왜 서양에서는 명사가 발달하고 동양에서는 동사가 발달했을까? 예를 들어
사람이 차를 마시는 상황이 있다고 하자. 이때 차를 더 마실 것인지를 묻는 언어 사용에서도 동서양의 차이가 나타난다. 서양은 더 마실 것인지를 물을 때 차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more tea라고 묻는다. 그러나 동양인은 마시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더 마실래라고 묻는다. 마시다라는 동사는 사람과 차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그러나 사람과 차가 서로 독립된 개체라고 믿는 서양에서는 차라는 명사를 통해 질문의 의미를 표현한다. 개체성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명사를 사용하고 관계성을 중시하는 동양에서는 동사를 사용한다. 서양에서는 명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동양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예, 분명하게 그쵸? 표현에 있어서도 이런 차이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이 서양의 경우에는 아까도 3단 논법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개인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논리를 중요시하는 데 반해서 예, 동양의 경우에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내가 경험을 했다는데 그래서 경험을 했더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 차이가 분명히 이제 있다는 거예요. 논리를 갖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 예를 들어서 모든 새는 척골동맥, 즉 척추의 동맥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독수리는 척골동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문장, 모든 새는 척골동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펭귄은 척골동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이 있다면 이 서양인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 반해서 동양인의 경우 이걸 보면은 새, 독수리, 걔네들은 연관이 되는데 새, 펭귄이 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1번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2번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는 이러한 이제 차이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경우에는 요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야. 양자택일이에요. 그런데 말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둘 다거나 아니면 A면서 B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라고 리처드 니스백 교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동양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좀 모순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A가 맞긴 한데 B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조금 뒤에도 나오지만은 기쁨과 슬픔을 갖다가 동시에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특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서로 상반되는 건데도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 뭐 어른들이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표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도 시원하다. 분명히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죠? 표현은 시원하다. 이렇게 상반되는 것조차도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좋아 죽겠다. 좋은데 왜 죽냐고요. 그치? 이렇게 상반되는 표현도 같이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표현을 갖다 이제 쓴다라든가 또 특히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점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많이 보진 않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뭐라 그럴까? 터부, 뭐 미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점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그게 맞는다고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반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반엄. 예. 어떤 권위 있는 누군가가 언급을 하면 그게 옳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경향 이런 것들을 반엄 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말 속에 숨겨진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의 권위 이런 것들을 포장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서양인들이 논리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수학은 논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들이 수학을 더 잘해. 그건 왜, 뭘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거꾸로 이제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서양인들보다는 동양인들 공부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거지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성공한 또는 열심히 한 그런 이제 유명한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외국에서 유학하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 게 없어서 공부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워낙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지 그게 어떤 이제 동양인들이 어떤 논리적인 것도 충분히 뛰어나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를테면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동서양의 사고의 차이, 이러한 이제 사고의 차이. 이렇게 또 가끔가다 안 넘어가네요. 이 사고방식의 차이, 이거는 역시 오래전부터 누적이 되어 온 문화의 차이다. 그래서 고대 중국하고 고대 그리스의 문화, 이런 것들로 이제 대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문화는 독특한 정치 형태, 또 도시국가 형태의 정치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개인주의적인 것들을 갖다가 어떤 이제 집단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쟁을 끊임없이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고요. 고대 중국의 문화는 어떤 다른 이질적인 것과의 접촉이라기보다는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중국 그러면 한족으로 대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 국가 전체적으로 같은 종족의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한 이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관계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범주를 중요시하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동양적인 사고는 이거라는 거예요. 사고의 과정, 이거는 인식론 속에서 포함을 시키고 이것들은 전체 형이상학적인 그것이 다 묶인 것은 주의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다 이 안에서 이렇게 얽혀 있도록 그렇게 사고하는 데 반해서 서양의 사고는 이거라는 거예요. 생태학적인 것은 결국은 경제하고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사회 구조와 연관이 된 거고 이런 것이지 생태학이 사고의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차이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사회 구조 이러한 것들 갖다 이제 보는 그런 눈들이 분명하게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사고 구조의 차이. 이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이제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게 되냐면 서양적인 사고, 고대 그리스를 갖다 기반으로 한 서양적인 사고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뭐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제 마찬가지 다 연관이 되고 경제수단이 사냥, 수렵, 목축 뭐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시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습관화된 그런 이제 사회적인 풍토를 갖다 이제 이루고 있는 거고 동양적인 사고는 자연환경에 있어서도 평탄한 농지, 강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그렇죠? 농사를 하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공동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됐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물 중심이냐 아니면 어떤 관계 중심이냐라고 하는 사회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설명을 갖다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동양적인 사고가 옳은 거일까요? 서양적인 사고가 옳은 것일까요? 누가 옳은 거냐고요? 딱 누가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몇 가지만 이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서도 논쟁과 지적 그리고 토론을 많이 하는 것들은 서양적인 사고.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어떤 뭐 과학적이라 그럴까?
어떤 인과관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서양적으로는 의견들이 서로 다 다르니까 결국은 그거를 중재를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할 수밖에 없어서 변호사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뻑하면 뭐 변호사래. 근데 우리나라나 동양적인 경우에는 변호사라기보다는 엔지니어, 어떤 이제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에 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서양에 비해서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 서양은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우선되는 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사회, 국가적인 권리들이 더 우선이 됐다. 아주 극단적인 게 최근에 코로나예요. 중국 같은 경우 뭐예요? 국가, 집단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통제를 해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거의 없애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반해서 유럽, 미국 어때요?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니까는 나는 마스크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이제 결과로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차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동양과 서양 누가 옳으냐? 누가 옳겠어요, 사실은? 옳다라고 볼 수는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서로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소, 그런 부분들은 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 사고방식이 좀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라는 것은 딱 하나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서양의 방식에서 도움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동양에서는 모순도 박박 우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두 개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박박 우긴다고.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은 서양의 방식을 갖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이런 내용들을 갖다 전부 요약을 한다면 요 리처드 니스백 교수의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는 이렇게 2장,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이렇게 이제 표로 요약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테고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 그러면 동양과 서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실제 차이 나는 거 제가 메모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뭐 세는 것도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밥 먹는데도 우리는 젓가락, 그렇죠? 숟가락 혹시 이제 필요하다면 쓰는데 반해서 서양은 포크 아니면 나이프 분명히 다르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먹는데도 그렇대요. 우리 동양의 경우에는 차나 국 먹고 그럴 때는 맛있게 먹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배려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는 조용히 먹는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목욕. 뭐 여기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텐데 목욕할 때 우리는 주로 밖에서 씻어요. 목욕탕 안에서 씻지 않고, 그죠? 근데 서양인들은 영화를 봐도 그 안에서 다 씻어. 탕 안에서 물이 지저분해지든 뭐 하든, 그쵸? 비누를 풀어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들이 물론 우리 동양인들 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는 분명하지요. 서로 이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교류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버릴 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들이 이제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동서양의 차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충돌할 것인가? 아니면 통일이 될 것인가? 예. 문화의 차이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정치구조, 경제체제,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은 조금 논리적인 이런 부분에 서구적으로 좀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갈지 어떨지는 몰라요.
종교 전쟁만 해도 지금까지 수천 년을 통해서 아직도 그렇죠?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동양이 서구가 될 것이다. 차이는 계속될 것이다. 글쎄요. 모르죠. 동양인과 서양인이 결국은 차이를 극복하고 수렴할 것이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 끝으로 여러분들 이제 같이 영상을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왔었던 이런 내용을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독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발표를 한답니다. 그래서 대회를 갖다 이제 연대요. 독후감을 마치 이제 발표하듯이. 그런데 거기 대상을 받은 팀이 바로 이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동서양들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대상을 받았어요. 그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어서 조금 압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말이 조금 빠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2의 VS 미디어 비평 시작합니다. 얼마 전 벌어진 60대 한인의 충격 사건을 비롯해 방송 이슈로 한국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정권이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 미디어 속에서 공정의 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현희 기자가 집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7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버지니아대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조승희 씨입니다. 그런데 이 조승희 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 관련해서 그 충격이 더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미 양국의 언론 보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한국의 경우 미국의 총기 규제가 뉴스에 따라같이 용의자가 처한 상황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워싱턴 포스트나 BBC와 같은 외신들은 조승희의 뇌에는 이상이 없었다. 조승희는 원래 폭력적이고 불안정했다는 것 같이 용의자의 내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국내 언론은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상황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이 전 언론들은 그 대선 자체를 바라보는 본성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정의 시각 차이는 보도에서만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최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몸이 부드러운 비냐? 머쉬룸. 에스트로겐의 3분의 1 줄인 나의 첫 번째 비냐? 머쉬룸. 왜 갑자기 문제 드렸을까요? 여러분은 국국적성인 방송 미디어 비평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최수연 기자입니다. 방금 보신 두 영상 모두 피니건 보기다. 하지만 이를 전달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죠. 먼저 보셨던 동양의 머시룸 광고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효능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동화 같고 예쁘고 샤방샤방하게 데이트도 하고 고지점프도 뛰고 이러면서 성에 대한 절부감을 가리고 있습니다. 참 반면에 서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금 무식감스럽긴 했지만 상당히 직접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동양은 돌려 말하는 반면에 이 서양은 직설적으로 말하는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양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는 화법에 훨씬 익숙합니다. 반면에 서양은 저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화법에 익숙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네, 어디에 좋다는 건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건강 제품의 광고입니다.
차마 제품의 효능을 말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 동양의 우회적인 화법이 지적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광고가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까닭도 바로 이렇게 말할 듯 말 듯한 동양 특유의 화법이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이 제품 광고 어떻게 만들면 효과적일까요? 네, 현장에 이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나와 있는 이현규입니다.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분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분, 네, 가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보면 안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어서서 이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지금 저희 방송을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많은 방법에 대한 차이를 보셨는데요. 만약에 이 산수 광고, 서양에서 광고한다면 어떤 멘트들을 광고해 볼까요? 안 됩니다. 좀 더 직접적인 서양의 화법이죠. 산수를 먹으니까 하나 잘 돼요. 네, 아마도 다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생방송이고 또 방송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도지에스 이현우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목표를 통해서 비디오 비평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레알 사나이가 동서양의 문화를 잘 보여준다는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빨리빨리 준비 못합니까? 정신 못 차립니까? 빨리빨리 준비 못합니까? 똑바로 정신 차립시오. 어허, 햄시요. 정신 못 차립니까? 핑크랑 준비. 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의만 제대로 못합니까? 정의 움직이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의만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까지 기억했습니다. 네, 그냥 뭐 가고 자기만 멀리 나가. 너무한 거 아니죠? 잘하고 있어. 아니 군대는 당연히 군인사생활인데 제가 선수도 같이 좀 발을 주고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죠? 그냥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조준 기자. 이 호주 출신의 햄 세밍턴은 이 단체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단체 교환 문화, 햄스터에게는 다소 꼭 낯설었나 봅니다. 네, 바로 서양은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문화권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동양은 개인보다는 공동체, 우리 이러한 집단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하죠. 실제로 서양에서는 이러한 군대기합, 단체 군대기합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미디어에 드러난 공차의 설정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갈라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현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네, 이현우입니다. 동양과 서양은 각각 중국, 고대 중국과 그리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두 국가는 자연 환경부터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런 차이가 경제적 차이를 만들었고 또 이 차이는 사회적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 같은 경우는 농경 사회가 발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업 그리고 또 화목이 중요시됐습니다. 반면 서양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이 많아서 사냥이나 무역이 발달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업보다는 개인성이 중시되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 환경적 요소가 초래한 사회의 경제적 특성이 결국 생각의 차이까지 초래한 힘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정의, 영어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스티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문과 출신의 경우가 많을 거고 또 이 데피니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과 출신의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동서양에 그치지 않고 문과와 이과, 또 때로는 세대간, 또 때로는 아마 이성 친구들도 아시겠지만 롤 하다가 좀 싸우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이성 간에도 생각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이런 생각의 지도를 조금 더 확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지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지도는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에 의해서 그려집니다. 물론 다른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또 다른 그들만의 생각의 지도가 있겠죠. 그러나 더 우수한 지도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각기 다른 그 지도를 우리의 손에 모두 들고 비교해가면서 때로는 참고해가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오늘 OGS 미디어 비평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생각 지도를 실천할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음 건데 소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상 OGS 미디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을 것 같으죠?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으죠?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양, 서양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극명하게 드러나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